이 푸파 데이트, 그러니까 할지 말지, 신약으로 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 푸파 데이트가 3월 14일로 결정을 하면서 이 어찌됐건 잡히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드리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드리갈은 레스메트리옴이라는 치료제로 이번 주죠. 14일에 신약 승인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첫 마시 치료제, 기존의 이제 내시 치료제로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치료제 시장 전체 규모는 한 30조 원 정도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숨죽이고 이 메드리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250달러에서 60달러. 한 2주 전에는 한 200달러 내외에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한 50달러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380달러 정도의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시티 투자은행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결정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메드리갈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메드리갈은 현재 한 50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47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시 치료제 임상 승인, 임상 그 3상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대단히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주가가 또 굴곡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치료제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또 의구심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조정도 많이 받았었는데 어찌됐건 푸파 데이트가 이제 3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업을 보면은 물질은 마시 치료제만을 이제 현재로서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레스메티롬이라는 물질을 현재 가지고 있고 이 백업 물질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3745라는 만약에 이제 레스메티롬이 잘 안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후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물질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식의 그로 기전을 하냐면 간연관 선택적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베타 자극제.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약물을 먹으면 갑상선에 그 호르몬에 작용을 해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호르몬이 어디로 가서 작용을 하냐면 간으로 가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 가서 작용을 해서 간 섬유화, 그 다음에 간의 지방을 없애는 그런 두 가지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3월 14일에 결정되는 글로벌 첫 마시 치료제 승인 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승인이 결정된다 그러면 주가는 3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마시 치료제 미국에서만 150만 명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그 간 섬유화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 보면 52만 명. 그 다음에 이 간 섬유화 중에서도 F2, F3, F1이 간 섬유화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 섬유화가 진전된 환자들을 보면은 31만 5천 명이고요. 이 환자들을 이 메드리갈은 타겟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타겟팅하는 환자 수는 약 31만 명이구나라는 이 숫자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FDA가 신약 승인을 과거에는 이제 내주기 위해서는 그런 승인 조건들이 있는데 이 승인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있는 거고요. 간 섬유화, 그 다음에 또 지방 간염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는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하나는 개선시켜야 됩니다.
아니면은 둘 다 개선시키면 너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둘 다 만족시켜야지만 치료제로 승인을 내줍니다. 이 레스메티롬은 특징적인 게 경구용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편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상 결과를 보면 임상 3상 마에스트로 내시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아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내시 레졸루션이라는 그 지방간염을 없애는 게 어느 정도 없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용량에 따라서 80mg, 100mg을 먹었을 때, 그 다음에 플라시보 위약을 먹였을 때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분리가 돼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0mg, 100mg 전체에 대해서 이제 레스메트롬이 치료 효과가 위약 대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섬유화에서 본다 그러면 간 섬유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1, F0, F1, F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한 단계 이상 개선을 시킨 그 비율을 얘기를 한 겁니다. 보면은 위약이 14%, 그 다음에 레스메트롬이 24%, 그다음에 100mg에서는 2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제 간 섬유라든가 아니면 지방 간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잘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치료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달에 NDA, 즉 신약 승인 신청이 FDA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3월 14일 날 신약 승인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었죠. 어찌됐건 이번 그 이제 푸파 신청자 수수료법 이제 이전에 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데이터가 잘 준비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경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이킹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라이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뿐만이 아니라 그 GLP-1 계열의 약물이 이 마시 치료제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이 마드리갈이라든가 아니면 바이킹 전체 이 마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하루에 이제 폭락한 그런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라이 릴리의 이 GLP-1 계열의 치료제는 대단히 이제 시장 파괴력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경쟁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바이킹은 임상 이상 고용량에서 48%의 그런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임상 기준은 아니지만 메드리갈 대비해서 약 2배 정도의 그런 반응률을 보였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경쟁자들이 시장에 있다라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임상 2상이기 때문에 아직 임상 3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아직 있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2년 이상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은 있다라는 거고요. 주가 동향을 보면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300 이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보 노디스크가 이 마시 치료제의 임상 2상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에 그 임상 상상에 성공하긴 했지만 신약 받을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의 우려가 있으면서 메드리갈 주가가 그야말로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푸파 데이트, 그러니까 결정일을 3월 14일로 결정을 하면서 이 어찌됐건 할지 말지, 신약으로 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 푸파 데이트가 잡히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치료제로 승인이 되었을 때 피크 매출, 그러니까 이 레스메티롬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에서만 50억 달러, 그리고 유럽에서 15억 달러, 그 다음에 적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10억 달러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라이 릴리가 들어오면서 아마 다 매출이 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기껏 팔아봤자 2년 남짓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라이 릴리하고 조금 더 이제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임상 2상에서 했던 그런 임상들을 보면은 과체중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드리갈은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그런 임상군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을 했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섬유화 개선에서도 우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런 점들이 이 메드리갈이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약가는 만약에 승인된다 그러면 약가는 거의 그 4만에서 5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메드리갈이 타겟하고 있는 마취 치료제 환자들은 약 한 31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1만 명의 한 20% 정도만 확보를 하더라도 약가가 4만 달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4억 달러까지는 올릴 수 있다. 피크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매출 2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60억 달러 이상의 가치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적게 보더라도 요번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300달러 이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보면은 3분기 정도밖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유상증자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주가 하락폭이 클 수밖에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당연히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 요인 또 기회 요인들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14일에 신약 승인 결정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마취 치료제 레스메티롬을 개발한 마드리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